Next.js 기본 구조와 그리고 어떻게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Next.js 13 버전이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Next.js는 보통 여기 보시는 페이지스의 파일을 인덱스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페이지에 접근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페이지 있죠? 지금 페이지 bk라고 파일 이름을 바꿔서 Next.js 13 버전에 맞게 구조로 짜고 있는데 보통 12 버전 이전에서는 이 인덱스 파일 기준으로 들어가서 컴포넌트를 연결하고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Next.js가 쉽게 어떤 내용이냐면 리액트의 프레임워크예요. 프레임워크. 리액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조금 생각해 보실 점이 리액트가 보통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돌아가요. 근데 Next.js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SSG나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렌더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액트 프레임워크 플러스 서버 렌더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 기본을 개념을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번 리액트 13 버전에 맞춰서 구조를 짜볼게요. 우선 설정해야 될 게 있는데 next config.js라는 파일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면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보이시죠? next config.js 여기 파일에 들어가셔서 원래라면 여기 두 개만 있을 텐데 experimental app 디렉터리 약자죠. 디렉터리 true라고 바꿔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 12 버전하고 13 버전 구조가 지금은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앱 디렉터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설정 값에 넣어줘야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 때 앱 파일이 생성이 안 돼요. 아마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앱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next config.js 파일에 이 코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넣어 주시고 시작할게요. next config를 이렇게 코드를 수정하시고 난 뒤에 앱 폴더를 만드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코드 2022-1028 언더바 2 3js example이라는 프로젝트 안에다가 앱 폴더를 새로 만들고 시작을 했어요. 지금 제가 테스트 하려고 여러 가지 만들어 놨는데 앱 폴더만 만드시면 됩니다. 앱 폴더만 만드시고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페이지 JS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13 버전 가면서 조금 바뀐 게 있는데 예약 파일이 생겼어요. 예약어처럼 기본 그 파일명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예약어처럼 예약 파일이 있는데 자, 페이지 JS를 만들고 시작합니다. 자, 페이지 JS를 만드는데 2단부터는 동일해요. 여러분들 동일하고 그냥 페이지 함수를 만들어주고 익스포트를 시켜주면 됩니다. 처음에 Next.js를 실행시키면 앱 폴더에 최상위 페이지 JS 파일을 찾아요. index.js를 찾는 것처럼 페이지 JS를 찾고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게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 JS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레이아웃 JS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홈 디렉터리 이름은 뭐 자유롭게 쓰세요. 익스포트만 시켜주면 됩니다. 함수를 만들고 HTML 헤드 바디 HTML 동구조 동일하게 써주시고 칠드런을 코드를 넣어 주셔야지 페이지 JS의 코드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하고 페이지 JS는 꼭 필요해요.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뭐 CS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코드를 넣게 해서 임의로 함수를 하나 만들고 지금 백그라운드 함수 있죠? 여기에서 코드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져다 쓰게 되죠. 그래서 페이지 JS하고 레이아웃 JS 이거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페이지 JS에 제가 비동기로 데이터 제이슨 데이터를 받아오는 코드도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상당히 쉬워졌는데 뭐 use propose라는 함수를 쓴다거나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쓰는데 이제 13 버전 가면서 아주 심플해졌습니다. 쉽게 익스포트라고 썼는데 그냥 함수 쓰시고 그리고 피치 URL 주소를 써주시고 await하고 async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주시면 데이터를 받아올 때까지 잠시 멈추고 JSON 파일로 변환을 해준 다음에 리턴을 해줘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12 버전 쓰신 대로 그대로 쓰시면 되고 여기서 아주 심플해집니다. 리액트의 use라는 함수가 있어요. 메서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비동기로 받아온 데이터를 리턴 받는 이 함수를 집어 넣어주고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주면 끝납니다. 할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괄호로 a라는 변수를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끝이에요. 상당히 심플해졌습니다. 다만 13 버전이 아직 업데이트가 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문법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변동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 비동기는 이렇게 쉽게 use라는 함수를 써서 처리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3 버전의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 그 이미지나 div 태그가 시프트 되어서 비동기로 데이터를 받아오기 전까지 그 영역을 할당받지 못해서 밀려버려요. 시프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HTML이 있어요. HTML 있는데 요 부분 뭐 div 혹은 이미지 이것을 비동기로 데이터를 받아와요. 받아오는데 그 전에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스태틱으로 받아온 데이터들이 있죠. 이미지나 뭐 여러 가지 태그들이 있으면 이 영역을 미리 쓰다가 이미지가 불러오면서 비동기로 데이터를 불러오면서 이게 아래로 쑥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 버리죠. 자, 이런 문제가 시프트 작업이 있기 때문에 Next.js에서 기본적으로 그 영역을 미리 할당해주고 클라이언트한테 먼저 스태틱으로 할당을 해주고 그 다음 비동기가 처리되면 그 영역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레이아웃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편하게 디자인을 하시면 돼요. 단적인 예로서 제가 이미지 아웃풋 여기를 테스트로 해놨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 태그 넣고
소스 소스 위치를 넣어 주시면 요 이미지 영역 있죠? 이 영역이 알아서 개선이 돼서 가져가요. 그래서 다른 레이아웃에 이게 낑겨서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그냥 비즈니스 로직에 충실하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넥스트.js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좀 더 컨텐츠에 집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얘기가 조금 새 나갔는데 비동기 처리 그리고 이미지 영역을 미리 설정해서 좀 더 개발자한테 레이아웃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로딩 JS. 이것도 예약 파일입니다. 그냥 로딩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로딩이라고 써주시면 한번 실행한 거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하면 잠깐 로딩이라고 나왔죠? 계속 로딩이라고 나오죠? 제가 지금 레이아웃을 좀 잘못 만들어서 그러는데 잘 보시면 여기 로딩이 생겼다가 없어져요. 자, 데이터를 받아오고 렌더링을 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렌더링을 새로 해서 보여주기 전까지 뭔가 로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약 파일로 로딩 JS를 넣어주시고 익스포트 디폴트라고 해주시고 만들어 주시면 뭐 에이싱크나 아니면 뭐 비동기 처리 데이터나 이미지 로딩 레이지 로딩이든지 로딩하는 중간에 요 코멘트나 혹은 가벼운 이미지 파일로 대체한다고 하면 좀 더 UI적으로 좋은 코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아웃, 로딩 JS, 페이지 JS 이 세 가지만 유념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앱 페이지 JS하고 동일한데 앱 폴더를 만들고 그 하위 디렉터리를 여러 가지 만들어주면 그게 곧 경로가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아웃풋이라는 디렉터리를 만들었는데 여기 안에 코드를 보시면 이미지 파일을 단순하게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로컬호스트로 돌리고 있는데 이미지 아웃풋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출력이 되는 게 보여요. 단순하게 그냥 디렉터리 이름이 URL 주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Next.js를 한번 13 버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고 그리고 구조를 한번 설명드렸는데 12 버전보다 상당히 심플해졌어요. 심플해졌고 좀 렌더링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업데이트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시점은 아니어서 안 했는데 렌더링 방식 몇 가지를 한번 해야 돼요. Next.js의 최대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13 버전 최대 업데이트가 웹팩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는데 비트였던가 속도가 뭐 700배 더 빠르다. 웹팩 속도가 빠르다 그런 얘기인데 러스트로 만들어졌어요. 러스트 언어로 만들어져서 상당히 빨라졌다는 얘기가 있고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렌더링에 대해서 제가 컨텐츠를 올릴 때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웹 Next.js 13 버전의 업데이트 큰 게 웹팩 700배 빨라졌다. 그리고 앱 디렉터리 앱 디렉터리로 구조를 짜여져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약 명 파일 뭐 인덱스가 페이지 JS로 바뀌었고
그리고 레이아웃 JS 파일, 그리고 로딩 JS, 그리고 템플릿하고 에러도 있어요. 에러, 그리고 템플릿 JS, 이렇게 파일들이 있는데 예약 파일 공식 문서 보시고 활용하시면 되는데, 보통 페이지 레이아웃 로딩하고 에러 뭐 이렇게만 쓰셔도 무방은 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최적화, 그냥 이미지 태그 쓰시고 src 소스 써주시면 끝나는데 알아서 최적화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우실 때 굳이 어, 최고의 튜닝은 순정이라고 그냥 넥스트JS 쓰시면 되고, 렌더링이나 클라이언트한테 스트리밍 데이터를 던져줄 때 튜닝 방식에 대해서는 렌더링을 공부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좀 더 최적화를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네 가지만 일단은 13버전의 최대 바뀐 지점, 바뀐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저도 넥스트.js 갖고 미니 프로젝트 몇 개 만들어 보고 다음에 한번 이 미니 프로젝트 3JS 갖고 좀 그래프를 출력하려고 하니까 한번 만들어 보고 컨텐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